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주제는 바로 일렉트랙에서 최근 흥미로운 자료가 나와가지고 원래는 테슬라 블랙박스 이거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우선순위인 것 같아서. 왜냐면은 최근에 모델 Y 스테나로 NG 제품에 이제 예약 중지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아예 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약한 사람에게만 조금씩 인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랑 약간 연관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이걸 좀 우선순위에 두고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니켈 공급 문제로 인해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전환을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켈 공급의 장기적 가용성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니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작년에 일론 머스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이미 충분하게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가형 차량에는 이게 좀 더 저렴하고 코발트가 없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가 있죠.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 NCM, NCA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저보다도 잘 아실 거지만, 이거를 보시는 일반인 분들은 이게 뭔가, 똑같은 리튬 배터리면 리튬이지 NCM 리튬 인산철 이게 뭔 소린가? 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삼성 SDI 자료고요. 되게 편하게 해놨어요. 전부 다 리튬을 이용한 배터리인데요. 종류에 따라서 좀 약간 특성이 달라 보이죠. NCM 같은 경우에는 용량, 전기차라든지 ESS에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LFP, 아까 말씀드린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그리고 여기도 전기차에 쓰이게 되죠. 여기에 NCA도 전기차에 쓰입니다. EV는 일렉트릭 비하이클, 이것까지는 아시죠? 이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니켈이 들어간 게 아무래도 좀 용량, 그리고 이것과 NCA 같은 경우는 용량과 출력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대신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는 니켈이 없죠. 이걸 보면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니켈이 없지만 좀 안정적이다. NCM 배터리는 니켈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좀 용량 이쪽으로 좀 이득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테슬라 차량들은 어떤 배터리를 쓸까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모두 그 중국 생산 스탠다드 빼고는 이제 NCM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특성 용량이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니켈이 들어간 배터리가 용량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테슬라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는 건데, 이거를 왜 안정성? 이렇게 불나는 차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이 NCM 배터리에 비해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확실히 더 저렴하고요. 안전성은 또 덤으로 또 좋은 거죠.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급, 그러니까 EPA 기준으로 한 400km 정도 아래를 가는 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배터리 밀도가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이 NCM 배터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배터리 밀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은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인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바로 테슬라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지금 유럽에도 이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유럽에서도 이걸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여전히 니켈을 사용하는 이 배터리 셀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생산하고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거 테슬라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자료죠. 아이언 베이스, 니켈 망간 베이스, 그리고 하이 니켈. 그리고 이 니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하이니켈인데 이제 용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하이니켈 8대 1대 1이죠. 니켈, 코발트, 망간의 함유량이 8대 1대 1인 이 배터리를 SK 이노베이션 만든 거를 아이오닉 5, 현대 아이오닉 5에 탑재를 했다. 근데 아이오닉 5 주행거리는 왜 그러지? 안전마진을 넓게 잡아놨겠죠. 아무튼 이 사진을 보면은 아이언 베이스 리튬 인산철에 모델 3가 있고 NCM에도 모델 3가 있죠. 결국 이 모델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급일 거고, 가려져 있는 건 봤을 때 모델 2 같기도 한데 여기에 지금 모델 Y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도 스탠다드 레인지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쪽이 가깝겠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롱레인지 이상부터는 기존과 같이 니켈을 이용한 이 NCM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러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뭐 저렴하고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왜 NCM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거냐, 처음부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하죠. 뭐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차의 생산량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가 상하이, 기가 텍사스, 뭐 기가 베를린 이렇게 지금 공장도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 기가 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붕어빵 찢듯이 차의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어떻게든지 지금 만들어내는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지금 만들어서 파는 게 문제예요, 얘네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뭔가 생산량이 만들어짐에 불구하고 최종차까지 가는 데는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분명 이 중간에 어느 과정이 하나가 좀 막혀 있으면 다른 것도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공급이 결국에 핵심이에요. 배터리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완성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자꾸 이렇게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브랜드에서 만든 이 배터리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 좀 서플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배터리를 무조건 쓰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도 쓰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둘 사이에 좀 힘겨루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니켈이 문제입니다. 니켈의 생산량이 지금 뭐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니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이 최근에 급등이 올해 뭐 16%나 상승했다고 하죠. 부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제 니켈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은 그걸로 넣는 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지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 제품 모델 Y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델 2 같은 경우에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 굉장히 크죠. 아까 뭐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국산의 이제 모델 3 스탠다드 배터리 라이프 업그레이드 버전이 굉장히 뭐 저렴하죠. 이렇게 가격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것만 보면은 좀 만능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번 겨울에 중국에서 이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에 거의 어떻게 보면 필드 테스트급이죠. 이걸 했더니 겨울에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드는 거는 뭐 알고 있었지만 거의 50% 이상까지 깎이는 거는 배터리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팩트죠. 배터리가 제대로 이제 컨트롤이 안 된 건데, 심지어 또 충전 속도까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우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필드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극복할 만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의 그 OTA를 통해서 뭐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한 그런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걸 봤을 때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가격을 한없이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CM 배터리에 비해서는 훨씬 싸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일론이 말한 것처럼 이제 반값 전기차, 반값 모델 3보다는 이제 25,000달러대의 차량,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모델 2라든지 아니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도 거의 3만 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니까, 물론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에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든지 모델 2를 출시를 했는데 뭐 배터리 뭐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00km 가까이 돼요. 뭐 350에서 400 사이,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이오닉 5가 그 정도 가는데도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그리고 겨울에 주행 가는 거리 확 주는 거,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했대요. OTA를 통해서. 그랬는데 실구매가가 2천만원대. 이러면은 와 진짜 판도가 바뀌죠. 이때는 뭐 국산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2천만원대면 뭐 수리비가 비싸면 어쩌네, 이걸 다 진짜 시장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저 같아도 살 것 같은데요? 사회초년생이 살 수 있는 테슬라. 그러니까 실구매가가 2,400만원, 2,500만원이면은 아반떼를 살까? 테슬라 모델 2를 살까? 모델2 주행거리 뭐 350 이상 가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저라면 무조건. 심지어 오토파일럿도 들어있을 거죠. 오토파일럿 그냥 넣어줄 겁니다. 옵션제도 잘 안 하니까 얘네들은. 아, 그러면 진짜 이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다른 회사들도 이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좀 사용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중국만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주로 뭐 하이니켈 이쪽 NCM 쪽에만 좀 집중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도 뭐 똑똑한 사람 많으시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좀 안정적이잖아요. 부도 안 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모델 Y죠.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네, 분명히 앞으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장착한 차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장착이 되는 게 거의 확정이 되고 하면은 이제 예약을 다시 받겠죠. 근데 예약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NCM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러면은 기존에 예약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예약하신 분들은 전부 NCM 배터리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넣어서 주겠다, 너 받을래 하면은, 아, 이거는 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항상 먼저 예약한 사람이 크게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다, 더 이득 보는 일이 많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고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렴 테슬라가 그냥 뭐 인산철 배터리 박아서 줄게 이러겠습니까? 설마 그러면 진짜,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주문하실 분들은 아래에 레퍼럴 코드를 타셔서 이제 주문하시면은 테슬라 샵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12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잊지 말고 꼭 이 링크를 통해서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예고를 드릴 건데 블랙박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해요. 블랙박스 이거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운용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 기준이 지금 생기는데, 지금 사실 분들은 좀 애매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